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말 들리나요? 들리면 들린다고 좀 해주시겠어요? 아무도 안 들리나? 제 말 들리나요? 들리십니까? 아. 누구 마이크 있으신 분 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가 들리나 한번 들어보게. 말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혹시? 말씀하시는 사람 있으면은 말했다고 좀 한번 뭐 카톡에 남겨보시겠어요? 제 말은 들린다고 하셨고, 말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카톡으로 혹시 말하고 계신 분 있으면은 좀 말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내가 뭐 설정을 잘못했나? 제 말은 들린다 그러셨죠? 제 말은 들린다 그랬고, 현문 씨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현문 씨 제 목소리 들리면 한번 말 좀 해보시겠어요? 내가 안 들리는 건가? 현문 씨 말하고 계시나요? 내 소리가 안 들린다고? 아까 들린다고 한 사람은 뭐지? 달그락달그락 소리?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 그냥 아프리카로 할 걸 그랬나? 왜 이러지? 지금도 아무것도 안 들리나요? 지금도? 지금도 안 들리나요? 들려요. 아, 들려. 들려요. 다행이다. 내가 혼자 뻘짓을 했구나. 이제 화면도 보이고 제 말도 들리죠?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출석을 부르도록 할게요. 자, 하홍주 씨, 네. 네, 신현문, 네, 송현정, 이지수, 강서현, 네. 신지원, 네.
자, 청강생 그 출석 부를게요. 송원호, 정예지, 네. 이은혜 씨는 직장 때문에 못 오시고, 정지우, 네. 양선형, 네. 이다현, 네. 김지원. 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원래 제가 송현정 왔습니다. 송현정 씨 에코로 말씀해 주시네요. 아, 그래요? 송원호 씨 출석하셨고. 들리시나요? 네, 방금 누가 말씀하신 거죠? 아, 네. 김지원이요. 김지원 씨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수 씨 빼고 다 왔네요. 자,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수락을 안 했구나. 자, 지수 씨 방금 오신 거죠? 네, 네, 지수 씨 오셨고, 자, 그러면 모두가 출석을 했네요. 자, 반갑고요. 자, 2학기 때도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진짜. 비대면 수업이 아니고 대면 수업으로 준비를 했다가 갑작스럽게 그 비대면 그 2주 동안만 할 건데, 그래도 약간 강의에 차질이 있는 거는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가 있어야지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화면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해 드리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줌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첫 수업, 그리고 그 대부분이 저번에 다 들었던 분이시고, 몇 분 처음 뵙는 분이 계시는데, 뭐 딱히 언급은 했는데 드릴 말씀이 없네요. 반갑고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를 좀 만들어 보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를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코로나 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러스를 만들다 그러면은 그 대부분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서가 아니고, 그 우리가 바이러스를 정확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이미지라 그러는데, 약간 바이러스의 총체적인 모습이라기보다 단면을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한 거죠. 저도 바이러스랑 세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정도는 이 큰 게 세포고, 이 주변에 이제 바이러스가 점점점점 붙어 있는 거가 이 조그만 게 바이러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만약 제 말이 틀리다면 여러분들이 좀 지적을 해주세요. 이건 제 분야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나중에 만들게 된다면 이 점에 대한 이제 정보를 얻어가지고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요. 그래서 그 정보를 받을 건데, 근데 바이러스라는 건 이제 단백질 요소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도안들을 받아가지고 뭐 기타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만들 텐데, 일단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코로나라는 말이 그 솔라 코로나 있죠. 태양 주위에 이렇게 바짝바짝 그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걸 코로나라 그러는데, 코로나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유래하였고, 코로나는 원래 왕관 또는 화관을 일컫는 단어래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둥글게 휘어진 것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명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것, 그러니까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지만은 이거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실제 모습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내가 도표적인 것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상상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재밌게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도 최근에 하게 됐는데, 그게 평소에는 그냥 이런, 그래, 바이러스는 대부분 이런 모습이지, 대충 이런 모습이고 바이러스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뉴트 스튜디오라는 사람의 제작 영상을 봤는데, 이게 뭐지? 외계 생물인가? 하고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바이오메디컬 일러스트 쪽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 사람인데, 그 팀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HIV 바이러스를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HIV 바이러스는 이런 모습인데 이 사람은 되게 멋있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 나도 뭔가 수업을 진행할 때 뭔가 예전에는 좀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좀 더 재밌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면 좋겠다. 막 어차피 팩트를 구성하는 게 뭐 수업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좀 재밌게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요새 코로나가 유행이다 보니까 코로나 짤이라 그러죠. 코로나 짤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래픽 아티스트들도 코로나를 소재로 해가지고 이런 걸 막 많이 만들더라고요. 이거는 코로나를 이제 캐릭터화 해가지고 괴물을 만든 다음에 만들고, 여기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코로나 괴물한테 한 대를 날리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전체 화면도 안 했구나. 그 딱 보니까 바이오메디컬 수업에 들어갈 만한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바이러스 있고, 인체에다가 여러분 근육 배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막 내장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리고 뼈에다가 하고, 이거 완전 수업의 보고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어차피 바이러스를 그냥 만드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좀 여러분 취향대로 좀 재밌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이 수업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좀 뭐 학구적이라 그러기보다는 도상적인 것에 좀 더 취향이 있다, 그럼 그쪽으로 만드시면 되겠고, 나는 좀 내 취향을 반영해가지고 내 상상을 발현해가지고 재밌게 만들고 싶다라는 분들은 좀 재밌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좀 더 자신이 동기부여도 되고 이제 재밌게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막 사이파이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막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슨 외계인으로 해가지고 인간들이 싸우고 있는 그런 식의 이미지들을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많이 만들고 이제 포트폴리오에도 놓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또 동시대적이면서 재밌다고 여겨지기도 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바이러스를 만들어 볼 건데, 그 바이러스를 제작하는 기법은 이제까지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운 거는 이제 뭐 구라든지 그런 것을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타블렛 펜으로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형체를 만들어 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반복적인 요소들이 많고, 그리고 손으로 일일이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손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수치를 입력해가지고 수치와 어떤 명령어들로 이거를 구성하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 본 바이러스 이미지인데, 뭐 이거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이 베이스를 만드는데 이거 전체를 그 브러쉬로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만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형태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이 파편을 2개 정도 만들고, 이 파편 2개를 굴을 전부 다 덮게 명령을 했어요. 다 덮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이것도 단백질의 모습을 표현한 건데, 단백질이라기보다 아무튼 약간 역겨운 그런 것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뭔가 도상적인 것보다는 뭔가 느낌 같은 거를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그 타블렛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명령을 해줬어요. 이거는 전부 그 손이 아니고 전부 다 이제 명령들로만 구성한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거랑 비슷한 지점은 이런 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군데 배치했다는 거지만은, 다른 점은 이것은 무작위로 해가지고 그 표면 전체를 다 덮는 거고, 이것은 이제 나열되는 방식이 좀 일정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적인 것으로 표면을 덮는 방법, 근데 여기선 요소를 만들었어야 됐고, 여기서는 이 노란 것들이랑 파란 것들은 완전히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제 여기서는 배치를 패턴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니셜라이즈랑 G모델러라는 브러쉬, 그리고 인서트 메쉬라는 브러쉬, 그리고 G스케치, 나노메쉬, 파이버메쉬, 굉장히 여러 개를 배울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의 특징은 이제 1학기에는 이제 손으로 가공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손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더 머리를 써가지고 만드는 것. 머리를 쓴다고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하고, 그냥 컴퓨터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에 쓸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한글 파일을 일단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제 여기에는 저희가 이번 수업에 배울 내용의 간략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이 끝나더라도 이걸 보면서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줌이 아마 40분에 한 번씩 종료가 될 거예요. 이제 학교 측에서도 원래 제가 대면으로 돼 있었는데 학교에서도 갑자기 비대면으로 2주간 한다 그래가지고 줌 이제 그거 결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40분 후에 종료가 된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이미지랑 달라 보이는 거는, 이거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렌더링만 따로 한 거고, 이제 모델링은 이제 지브러시에서 한 거죠. 지브러시에서는 뭔가 이런 빛 표현이라든가 질감 표현이라든가 그런 거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델링만 지브러시에서 하고, 여러분들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렌더에서 한 거고, 뭐 맥스나 마야나 C4D라든지 뭐 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제 얘가 아니구나. 얘가 있고 얘,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단백질을 구성한 건데 대략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저해상도를 하는 거는, 이거 하나에 여기 보면 한 4000 폴리곤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4000 폴리곤도 이거 자체로는 작지만 이게 무수히 반복되면은 몇백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게 한 거고, 이제 보통은 이런 거 위에다가 텍스처를 한번 더 씌워가지고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요. 근데 저희 수업에서 이제 텍스처까지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모델링만 하는 걸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진 베이스 메쉬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밑에는 이제 좀 각이 많이 진 스피어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 패턴을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도단하는 패턴을 체크 무늬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또 모든 폴리곤에 다 도단하면은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느껴가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패턴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이버 메쉬라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머리카락이나 그런 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합쳐지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지브러시가 다 켜져 있죠. 혹시 지브러시가 안 켜져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면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모니터가 이제 두 개여가지고 보기가 편한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린 파일 중에 이제 첫 부분인 이제 바이러스 제작하는 과정인데, 이니셜라이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니셜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러냐면은 이 뒤에 판 있죠. 이 판을 만들려 그래요. 근데 이 판을 만드는데 이 폴리곤 개수가 적은 구체를 만드는 거는 지리메셔로 하면은 되긴 되지만은 원하는 대로 좀 나오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라는 거를 해가지고 이런 적은 폴리곤 수의 구체를 만들 겁니다. 일단 이니셜라이즈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서 뭐 큐브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꺼내 보면은 맨 밑에 가보면은 여기에 이니셜라이즈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이니셜라이즈가 있는데 큐브는 큐브보다는 콘으로 하는 게 낫겠다.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이니셜라이즈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는 이렇게 콘 보면은 여러분 이거 콘 있으면 그대로 못 쓰고 메이크 폴리메시 3D 한 후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이크 폴리메시 3D 하기 전에 이니셜라이즈가 있고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한 후에 이니셜라이즈가 두 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하기 전에 그 이니셜라이즈는 이렇게 콘에 네, 저도 녹화하고 있고 아마 학교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제가 올릴 거니까 개인적으로 녹화해도 상관없고 뭐 제가 녹화한 거 봐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 콘의 특성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런 것들 있죠. 세로의 폴리곤 양이라든지 이렇게 가로의 폴리곤 양이라든지 그래서 콘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고, 근데 저희가 쓰려는 거는 이 이니셜라이즈보다는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한 후에 이니셜라이즈를 쓸 거예요. 그냥 대충 두 가지가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거는 일단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할게요. 그럼 여기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PM 콘 3D라고 나오죠. 폴리메시 3D예요. 여기 그냥 콘 3D랑 폴리메시 3D는 에디팅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죠. 그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 PM3D에 가가지고 이니셜라이즈를 봐볼게요. 이거는 콘이어도 되고 다른 모든 메시어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이는 거를 막 눌러볼게요. 그럼 큐브 있고 스피어 있고 그리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생성되는 기준은 이제 밑에 입력한 수치를 바탕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2가 있죠. 그러면은 가로 세로 x, y, z가 다 두 개 폴리곤이 생긴다는 거예요. 5를 넣으면은 다 5로 하고 큐브를 누르면은 이제 폴리곤이 5개가 생기죠. 그리고 스피어를 누르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5개로 뭐라 그래야 되나? 5개로 만들어졌다고 하긴 좀 애매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5개 폴리곤으로 이루어진 큐브라든지 스피어라든지 그리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444로 입력하고 큐 스피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좀 정돈된 모습의 스피어를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은 폴리그룹이 다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할 거에는 이 폴리그룹이 통일되어 있어야 하니까 컨트롤 W 저희 배웠죠. 기억 안 나신 분들은 컨트롤 W가 단축키고 폴리그룹 가가지고 오토그룹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오토그룹이 하는 일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하나 자체는 폴리곤이 다 연결돼 있고 이다은님이 누구지? 아무튼 수락 요즘에는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폴리곤이 다 연결돼 있는 거고 얘랑 얘는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오토 그룹을 해주시면은 연결된 것은 하나의 폴리곤으로 되고 연결되지 않은 것은 떨어져 있는 폴리곤이 되는 떨어져 있는 폴리그룹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폴리그룹으로 된 구가 만들어졌죠. 이니셜라이즈를 통해서
내가 방금 만드는 거에서 사이즈가 좀 작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키워주세요. 사이즈를 좀 키우는 이유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베이스 메쉬를 만들었어요. 베이스 메쉬를 만들고 이 위에 이제 어느 과정이냐면은 이 과정이에요. 이걸 이제 만들 거예요. 이걸 이제 만들 건데 그래서 뜯어져 보면은 이제 약간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제 브러쉬로도 약간 어느 정도, 근데 이런 형태가 브러쉬로 잘 구분되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굳이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뭔가 이제 단백질 같은 거를 대략적으로 표현한 건데 뭔가 물방울들이 막 엮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통 단백질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브러쉬질로 만드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제 G 스케치라는 거를 사용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에 1학기 때 G스피어는 배워가지고 알고 있죠. G스피어를 하려면은 일단 인서트를 해가지고 G스피어를 하나 넣어줄게요. 만약 그 여러분들이 지금 사이즈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G스피어가 이 베이스 메쉬보다 작다면은, 아니 커가지고 베이스 메쉬가 안 보인다면은 베이스 메쉬를 키워가지고 한 이 정도까지는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G스피어 소프트를 선택하고 저희가 처음에 보던 이 G스케치 있죠, 여기 G스케치를 열어볼게요. G스케치를 열고 여기 에디트 스케치라는 버튼이 있어요. 에디트 스케치라는 버튼을 눌러볼게요. 누르고 이제 Q 눌러가지고 여기 드로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브러쉬 사이즈를 어느 정도 키워준 다음에 위에다 그리면은, 만약 너무 크면은 좀 작게 하고,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이게 뭐지? 벌써 시간이 다 됐나? 여러분 그 혹시 제가 수업을 하는 도중에 그 수업이 끊기면은 바로 이제 코드 카톡방에 다시 또 올려드릴 테니까 괜찮을 거예요. 뭐가 괜찮다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 위에다가 스피어 형태로 계속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너무 이어져 있다 그러면은 여기 민 디스턴트를 좀 조정하면은 이게 아까보다 이제 9와 9 사이가 좀 더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뭔가 표면이 너무 밋밋하지 않게 좀 더 사이즈 큰 것도 좀 만들어주고, 자 대충 뭐 이런 게 됐으면은 이제 이거를 메쉬로 만들어 볼게요. 메쉬로 만들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G스피어 저번에 1학기 때 썼을 때는 어댑티브 스킨을 썼죠. 근데 이 G스케치에는 그 위에 있는 유니파이드 스킨을 쓸 거예요. 유니파이드 스킨을 열고 프리뷰를 누르면은 이런 모습이 돼요. 지금 보니까 좀 이 형태가 저는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레졸루션을 좀 높여주고 프리뷰를 다시 한번 눌러봤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좀 더 드러나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제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모습 만들었을 때 약간 격자가 너무 많이 보인다거나 그런 분들은 그 어댑티브 스킨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유니파이 스킨으로 이제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 그 해상도 자체는 어댑티브 스킨의 설정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메시 레졸루션을 0으로 해주세요. 이걸 꼭 0으로 해주셔야지 유니파이드 스킨에서 조정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모습이 됐어요. 이제 이게 표면을 덮을 요소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브 툴로 만들려면은 어댑티브 스킨에서도 메이크 어댑티브 스킨 있었죠. 유니파이 스킨에서도 메이크 유니파이드 스킨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은 서브 툴로 가보면은 여기 이렇게 하나의 서브 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하나만 반복시키면은 모양이 좀 반복적이다고 느껴지니까 하나만 더 만들게요. 하나를 더 만들려면은 다시 지스케치 가가지고 이걸 지우고 한 번 더 만들게요. 지우는 거는 L2를 누르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L2를 누르면은 이 지스피들이 지워지고 Shift를 누르면은 좀 부드러워지고 그래요. 마치 땅에 떨어진 내장 같네요. 아무튼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는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지금은 약간 약간 뭐 동그랗지 않은 모습, 그래서 약간 좀 더 비정형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또 유니파이드 스킨에서 메이크, 아이고 프리뷰도 안 하고 그냥 만들어 버렸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성능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보다 더 높여도 되는데, 근데 지브러시 특성은 그 폴리곤에 스무딩이 안 들어가지고 더 거칠게 느껴지는데, 다른 프로그램, 다른 3D 프로그램을 가져가면은 스무딩을 하면 이게 되게 부드럽게 나오니까 별로 걱정까지는 아니고 그냥 더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소 하나가 가능하면 5000 미만으로 되게 해주세요. 5000이 넘어가면은 이거를 여러 개를 반복했을 때 시스템의 부하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방금 만든 건 얘랑 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스케치로 이런 유기적인 형태를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의 브러쉬화 시킬 거예요. 브러쉬화 시킬 건데, 그래서 그 이걸 브러쉬화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콘3 있고 브러쉬화 시킨다는 거는 그 여러분 브러쉬 중에 인서트 메쉬라는 그 브러쉬가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모양을 그 원하는 곳에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이제 인서트 메쉬라는 브러쉬예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저런 브러쉬 이런 방식이 필요한데, 이 요소를 우리가 만든 이걸로 바꿔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브러쉬화를 시킬 건데, 이걸 할 때 꼭 주의해야 하는 점은, 첫 번째는 그 W를 누르면은 그 피봇이 있잖아요. 피봇의 위치를 여기로 맞춰줘야 돼요.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피봇의 위치를 바꿔주려면은 그냥 이 상태로 하면은 이게 움직여 버리죠. 그러니까 자물쇠를 열고
여기 구글에 위치 표시하는 걸 딱 눌러주세요. 그럼 저기로 딱 가죠. 근데 만약 이게 수직이 아니고 만약 이상한 대로 이상하게 혹시 돼 있는 분이 계시면은 리셋 오리엔테이션 하면은 어느 정도는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 센터를 한 다음에 자물쇠를 잠궈 주시면은 이렇게 피봇이 이 물체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데, 인서트 메시 브러쉬를 할 때는 여러분 이게 그 화면 돌리다가 Shift 누르면 화면 스냅 되잖아요. 이 화면 스냅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걸로 꼭 맞춰주세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인서트 메시를 했을 때 이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만약 이 상태에서 인서트 메시를 하면 이 모습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각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하시고 Shift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스냅을 잡아주시고, 지금 이제 여기 인서트 메시 브러쉬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로 간 다음에 크리에이트로 가서 인서트 메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인서트 메시를 만들 건데 기존의 컷에 합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New를 눌러줄게요. New를 눌러주면은 여기 인서트 메시라는 브러쉬가 생기고 여기에 옵션으로 스킨 지스피어 3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제가 이름을 바꿨다면 그 이름을 떴겠죠. 그래서 아까 그 콘으로 메이크 폴리메시 3D한 콘이 어디 갔지? 없어졌으면 또 하나 만들면 되죠. 아,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모양을 반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손으로 하는 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자동으로 덮어주는 이제 방식이 있거든요. 이제 이 인서트 메시의 그 기능을 이해하셨다면은 이제 이 인서트 메시는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넣어주는 거고, 이거를 마치 파티클처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나노 메시라 그래요. 나노 메시를 만드는 거는 이제 인서트 메시, 크리에이트 인서트 메시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크리에이트 나노 메시 브러쉬 바로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있어요. 이거를 해주시면은 이제 전환이 되는데,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는 이제 여기에 인서트 메시 브러쉬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G모델러 브러쉬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G모델러 브러쉬가 이제 G모델러 브러쉬로 여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G모델러 브러쉬에서 이제 저희가 할 거를 먼저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모든 폴리곤에 제가 만든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배치를 하게 하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이 스피어 있죠? 스피어에서 이 G스피어는 잠깐 눈을 감겨주고, G모델러 브러쉬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 설정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B를 누르고 BZM 또는 B 누르고 여기 G모델러 있죠? 이 G모델러 브러쉬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G모델러를 조금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 커서를 메시 위에 위치시키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옵션들이 나와요.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은데 저희가 할 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게 G모델러 브러쉬는 기본적으로 이 커서가 면에 있으면 면에 대한 옵션을, 엣지에 있으면 엣지에 대한 옵션을, 버텍스에 있으면은 여기 표시가 바뀌죠. 버텍스에 대한 옵션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폴리곤에 있는 옵션이에요. 폴리곤 위에서 스페이스바를 치면은 위에 이제 폴리곤 액션이 있고 밑에는 타겟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여기는 그냥 여기 인서트 나노 메시 해주시고, 여기서 인서트 나노 메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타겟을 만약 싱글 폴리로 하면은 폴리곤 하나하나에 하나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고 나노 메시가 만들어지고, 폴리그룹 올을 하면은 이렇게 나노 메시가 폴리곤마다 이제 위치가 되게 돼요. 자, 뭐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마치 수많은 계란 후라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거니까 이걸 좀 바꿔줘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가면은 팔레트 중에 나노 메시가 있어요. 나노 메시 팔레트를 클릭을 해볼게요. 이제 나노 메시를 이제 옵션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나노 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이제 보면 대충 이해가 갈 거예요. 그 뭐 가로, 위스는 가로고, 랭스는 뭐 길이고, 하이트는 높이, 막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옵션인데, 제가 지금 할 거는 이제 랜덤 디스트리뷰션. 이거는 이 위치를 좀 랜덤하게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런 기능이고, 크기를 좀 더 크게 하거나 이제 자기 취향에 맞춰가지고, 만약 컴퓨터가 좋으면은 작게 하고, 컴퓨터가 안 좋으면은 좀 크게 하세요. 그래야지 이제 컴퓨터 좀 이제 버텨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이즈랑 개수를 조절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한 반 정도만 커버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놔둬지는 곳을 이게 랜덤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주고, Z 로테이션, 이제 세로 축으로 로테이션 하는 것이 이건데, 이거를 이제 옵션 중에 전부 다 오른쪽에 있는 바리에이션 있죠. VAR이라고 표현된 거는 그걸 약간 그 바리에이션은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에이션을 높여주면은, 제가 한 거는 Z 로테이션의 바리에이션이니까 Z 축에서 돌아가는 양을 좀 각기 다르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 자연스럽게 보이게 해주는 거죠. 자, 이 상태까지 했으면은 저희가 아까 이 단백질을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두 번째 만든 애도 나노 메시 화를 한번 시켜봅시다. 그래서 똑같이 축을 옮겨주고, 위에서 스냅을 시킨 다음에, 아까 한 게 있나? 그런 다음에 브러쉬에서 Create Insert Mesh 하면은, 이번에 업핸드 할게요. 이거는 M을 누르면은 그 인서트 메시에서 뭐 여러 개를 아까 걔도 볼 수 있고 지금 한 것도 볼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케이 하고 브러쉬에서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나노메시 브러쉬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지모델러가 있고, 지모델러 브러쉬로 바뀌고, 얘랑 얘가 생기죠. 이제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 가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누르기 전에 아까 그 메시지가 나온 거에서 M을 눌러봐라. 그러니까 M을 누르니까 A랑 B가 있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또 하니까 얘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바뀌어버리니까 제가 할 것은 얘를 추가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걸 일단 폴리곤에서 드래그를 하고 나서 Shift를 눌러주세요. Shift를 누르면은 기존의 것에다가
새로운 나노 메쉬를 추가한다는 그런 설정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이제 두 개가 이제 섞이니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독립된 나노 메쉬로서 그 활약을 하게 돼요. 독립된 나노 메쉬로 활약을 하게 되고, 여기 나노 메쉬 팔레트에서 인덱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생겼죠. 여기 보면은 대충 이제 썸네일이 나오죠. 어느 거를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이렇게 인덱스를 조정해 가지고 수치를 다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것도 랜덤 디스트리뷰션으로 좀 위치를 올가닉하게 바꿔주고, 사이즈를 얘는 한 이 정도로 해주고, 얘도 Z 로테이션을 좀 바꿔주고, 네, 랜덤 디스트리뷰션을 해가지고 이제 한 이 정도?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메쉬가 완성됐죠. 이제 베이스 메쉬가 완성됐고, 이제 생각보다 간단하게 됐죠. 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은 질문해 주세요. 이제 여기에다가 어느 과정이냐면은, 교수님, 네, 말씀하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까요? 얼마나 기다려드릴까요? 3분 정도만. 3분이요? 그러면은 지금 쉬는 시간을 갖고 10분, 어차피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10분 후에 수업을 계속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10시 55분에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중에 끊길 수도 있으니까 화상회의를 잠시. 교수님, 저 질문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네, 이니셜라이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 안 돼가지고. 그래? 예, 얼마든지. 이니셜라이즈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네. 이니셜라이즈를 처음에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이번엔 뭘로 해볼까? 별로 해볼게요. 별을 처음 하면은, 별은 바로 폴리메시로 나오는구나. 별 말고 링으로 해볼게요. 링을 처음에 보면은 링 서브트를 선택하고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가보면은 이렇게 옵션이 있는데, 여기 막 디바이드랑 막 그런 옵션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링의 구조를 조정해주는 수치들이죠. 이 이니셜라이즈가 있고, 이제 저희가 쓸 거는 그 폴리메시 3D 하기 전인 이 상태의 이니셜라이즈가 아니고, 이거를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눌러줄게요.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하면은 여기 PM3D 링이라고 되죠. 네. 이 상태에서 다시 이니셜라이즈를 가보면은 이렇게 옵션이 바뀌져 있죠. 네. 그러면 이게 Q큐브 누르거나 스피어나 그리드 하면은 이렇게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아까 입력한 수치는 이제 X레즈, 이 레즈가 레졸루션의 약자고, 네. 이거를 4로 다 일괄 조정을 하고 이렇게 눌러도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Q스피어, Q큐브, Q그리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줘야지 그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다시 해볼게요, 교수님. 예. 그리고 이 상태는 네. 좀 사이즈가 작으니까 네. 그 사이즈를 키워주시고요. 자, 네. 그러면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11시에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